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 코딩하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기력하거나 우울할 때 말고 약간 다운될 때 있잖아요. 딱히 뭐 이렇게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내 기분이 뭐 이렇게 막 엄청 업되고 그런 건 아니다. 막 이런 때 있거든요. 저도 그런 때가 약간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약간 들떴을 때는 이상하게 코딩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뭐 연초나 이런 때 코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기분이 들뜨니까 잘 안 되더라고. 연말이면 연말이라고 좀 안 되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퍼포먼스가 좀 한 3, 40% 정도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럴 때보다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죽었어. 하고 그렇게 코딩할 때 있잖아요. 기분 난 별로 안 좋음. 이러면서 코딩할 때 있어요. 약간 무기력할 때. 그럴 때 이상하게 코딩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31년 동안 코딩을 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럴 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되게 궁금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딩과 관련된 분석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길래 왜 기분이 이 코딩을 할 때 영향을 미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뭐 되게 쉽고 단순한 코드는 아무 때나 짜도 잘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스킬 대비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 코딩할 때 이건 누구나 포함된 얘기예요. 초보면은 아주 단순한 문법도 힘들겠지.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들뜨지 않았다면 이거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해볼만 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적 사고와 세밀함의 형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오류 포착이 좀 잘 된대. 기분 좋을 때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주의 때문에 사소한 버그나 논리적 허점을 지나치기 쉽다. 반면 다운된 상태에서는 세부사항에 집착하게 되어 디버깅이나 코드 리뷰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분이 좀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거지. 기분이 다운된 게.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는 과감한 시도보다는 이미 검증된 패턴을 차분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코드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외부 자극 차단과 터널 시야. 과업 몰입. 기분이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기보다는 내부로 집중하게 된대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약간 들뜨면 이것도 보고 싶고 막 여기서도 놀고 싶고 어디 가서도 막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그 말도 보면은 시야를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려주잖아. 그러면은 이제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 도피처로서의 코딩. 코딩은 매우 논리적이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작업이다.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통제감을 이제 회복한다. 이제 통제력을 내가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명확한 논리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심리가 강력한 집중력을 만들어낸다. 진짜 맞는 것 같아. 나도 이거를 좀 관련 논문 찾아볼 때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또 이 느낌이 많이 받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약간 좀 진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좀 들뜨지 말고 약간 컴다운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 있어. 그 가끔 보면 이렇게 여기 아예 비전공자시거나 막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이셨어요. 직업 군이셨는데 그 자기가 군인을 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겠다고 저희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송별회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워낙에 성격도 좋고 되게 그 인간적인 매력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래서 막 그런 송별회만 엄청 많이 하고 심지어 수업 초반까지 하느라고 수업 초반에 진도를 못 따라올 정도로 그냥 공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업 초반도 아니고 한 초중반까지도 계속 뭐 회식한다 이렇게 그 이후로는 나 진짜 풀타임이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들뜬 기분이 쭉 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개발자로 시작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아무래도 들뜨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게 들뜨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페이스대로 이렇게 쭉 가시다가 오히려 너무 들뜬 상황 때문에 코딩을 좀 못 하시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과제를 하라고 말씀드린데도 거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컴다운된, 약간 진정된 마음이 좀 도움이 된다.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진정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좀 현실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말하는 도파민 보상 체계의 변화도 작은 성공의 가치, 이런 게 되게 좋아진대요. 기분이 다운이 되었을 때는 컴파일 성공이나 테스트 통과 같은 작은 성취가 평소보다 더 큰 정서적 보상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을 쳐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요만큼만 자극을 줘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이게 들뜬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상을 많이 줘도 이게 나한테 세게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런 때는 조금만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세게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큰 정서적 보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한 푼, 땡전 한 푼도 없을 때는 1,000원, 2,000원 누가 공짜로 주면 아싸 개이득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내가 막 1,000억, 막 2,000억, 막 몇 조가 있어. 그러면은 누가 1,000원, 2,000원 주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작은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코딩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누구나 자기 레벨에서 어려운 영역은 누구나 있거든요. 개발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처럼 바로바로 그냥 아주 그냥 몬스터 몇 개만 두드려 잡으면 도파민 보상을 딱 주는, 이렇게 쉽게 보상을 주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뭐 이렇게 코드를 내가 신중하게 짜서 딱 해서 잘 돌아갔을 때 기분이 빡 좋은 그런 분야다 보니, 이제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딱 있죠. 근데 그래서 좀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끈기 있게 문제에 매달리게 한다, 이런 상태일 때. 여기서도 얘기하네. 다만 이는 약간의 우울감이나 차분한 상태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이에요. 약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똑같다니까. 아니 얘네 사고하는 게 왜 이렇게 다 비슷하지? 나 되게 놀래. 그러니까 약간의 우울감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짜 우울하거나 무기력하면 안 짜져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는지 몰랐네. 졸라 웃겼어. 극심한 스트레스나 무력감은 오히려 인지 능력 저하시킬 수 있다. 오, 이것도 뇌가 그 찍은 MRI 뭐 이런 사진 보면 우울감이 올 때나 이럴 때는 30% 정도밖에 못 쓴대요. 그래서 일단 우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때는 확실히 뭐 내 몸에 고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러닝이나 뭐 이런 좀 힘든 걸 추천을 드려요. 러닝도 빡세게 뛰는 거 말고 그냥 땀 흘리면서 뛰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슬로우 조깅이라고 해서 되게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거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이거 노인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걷기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리는 건데, 요거 제가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요. 근데 이것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리고 싶다면 뭐 3, 40분 안에서 뭐 1시간 요 정도 하면 딱 좋은데, 그건 매일매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빨려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해서 땀 쫙 빼면은 기분 되게 좋아집니다. 그 상태로 이제 코딩 아예 무기력하거나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있으실 때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하시는 걸 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관련 논문이 뭐가 있냐, 이렇게 네가 어떤 걸 검토했냐 그랬다고 봤더니 여기 지금 이런 논문 2009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논문이 나온 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을 넓고 낙관적으로 보는데, 기분이 약간 우울하거나 다운됐을 때는 정보 처리가 더 구체적으로 분석적이고 세밀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 있어. 진짜 나는 체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볼 때 놀랍지가 않아요. 아, 역시 그랬구나, 이런 느낌. 2014년도 소프트웨어 공학계에서 개발자의 심리 상태를 연구한 논문들도 꽤 있대요. 그래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개발자가 생산적이라 말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보면 부정적 감정이 반드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집중력이 필요한 수렴적 사고 단계에서는 감정의 기복보다 몰입 정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 몰입 정도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어려운 코드, 빡센 코드 짤 때는 들뜨면 절대 안 짜죠. 저 진짜 약간 그래서 기분을 좀 더럽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약간 안 좋아야 돼. 아,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려운 거 잘 안 짜지시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약간 우울한 상태의 사람들은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한대요. 이 논문에서는.
우울적 현실주의 가설이기 때문에 너무 막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그게 많아. 이렇게 보통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연구해 볼까라고 할 때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저는 이거를 코딩하면서 많이 느껴본 거라서 그런지 이걸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분석적인 거는 긍정적인 기분은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작업에 유리하대요. 부정적인 기분은 체계적이고 세밀하고 논리적인 작업에 유리하다는 연구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좀 기분이 오늘 좀 다운이 됐어. 그러면 그걸 구현하는데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대중들한테 안 알려져서 이제 이렇게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안 알린 거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잘 안 알린다든지. 사실 근데 공부하는 게 싫은 분들은 보통 이게 공부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재밌거든 이런 거 보는 거. 뇌각적인 거 보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서 저는 그냥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체가 그냥 공부라고 느껴지고 스트레스라고 느껴지면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정보로 이제 계속 그렇게 살겠죠. 안타깝게 살겠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를 저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스스로도 많이 찾아보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AI를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확실히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노인들과 어떤 지금 뭐 그래도 컴퓨터 쓰는 세는 50대까지 쓰잖아. 그래서 50대와 지금 60, 70대의 그 차이가 확 있잖아요. 그런 느낌? 컴퓨터를 활용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차이가 있듯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AI AI 시대 해도 제 주변에 40, 50대는 AI 잘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는 너무 재밌게 잘 쓰고 있지만 이거를 쓰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나뉘겠죠. 근데 나이 먹으면 이런 거 자연스럽게 안 쓰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경우도 어떤 보면 얼리 어답터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나이를 먹어서도 정말 막 최신 기기 막 다 써보고, 그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모든 감각들을 젊은 사람들과 유사하게 가져가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성우분들 보면 60, 70대 가까이 되셨는데도 성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한두 개는 확실히 이 노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킬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60, 70대가 되더라도 엄청 몸짱인 요새 할아버지들 또 할머니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내가 쓰지 않고 계속 정체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뇌를 쓰는 것부터 그 많은 것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치매에 대한 많은 어떤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연산이 이제 과해지면 이제 뇌에 과부하가 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스트레스성 치매가 생길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연구 메타를 보니까 근력 운동이랑 그리고 아까 말한 근력 운동 같은 거는 이제 혈관 자체를 되게 촘촘하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혈관 관련된 그런 되게 좋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영양제나 그런 것들을 이제 먹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저의 뇌지컬을 한 70대, 60대, 70대까지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도 어느 정도 지금 못지않게 사고를 하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 때는 몇 개 셀렉트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요즘 기술이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실제로 이제 텔로미어라든지 영롱화 기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저속노화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 의사는 조금 신뢰가 덜 가는 게 본인이 일단 저속노화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좀 별로 신뢰가 안 갔는데 생각보다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이게 어떤 논리를 세울 때 보면은 저속노화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은근슬쩍 어떤 좀 이렇게 사상이나 이런 거를 막 주입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사우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좀 영로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서 그거 잘하면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80대까지는 되게 좀 지금 노인들 같지 않고 좀 짱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너무 티라서 좀 싸가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직설적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보면 어떤 할머니들 중에 등 이렇게 굽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막 볼록 튀어나왔어. 근데 보면은 몸짱 할머니들 보면 80대인데도 장난 아니에요. 몸이 쫙 펴져가지고 이게 되게 뭘 가지런하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 세대, 그러니까 나는 그 자기 합리화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하는 거 딱히 없거든요. 은퇴하셔가지고. 근데 뭐 헬스장을 제가 끊어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그냥 안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허리가 굽고 이런 분들도 보면 그 스트레칭 같은 거 안 한 거지. 아, 그 세대는 그걸 몰랐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럴 때 보면 그때도 막 국민체조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국민체조를 안 배운 세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세대 중에서. 알 거야. 스트레칭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무조건 미화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바라볼 게 아니고, 아, 그분들 중에서도 또 열심히 운동하신 노인들은 또 괜찮거든. 그리고 일본에는 그런 슬로우 조깅하고 뭐 이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노인들도 뭐 그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랑 뭐 많이 달라서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운동이 좋다는 건 사실 이거는 한 새마을 운동할 때도 강조했던 거지. 그런 어떤 국민체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 오래된 역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본인의 문제도 좀 있다. 그런 생활 습관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옛날 노인분들 막 너무 막 아름답게 미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Z세대도 까지만 나는 모든 세대가 다 까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깔 건 까는 거야. 그게 진정한 교육자의 마인드고 그게 똑똑한 사람들의 마인드지. 무조건 성역화 시켜서 저기는 다 미워하고 그러면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몸에 신체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 포함해서 그거는 난 분명히 얘기해. 난 부모님한테도 딱 가서 영양제도 좀 노인들한테 되게 좋은 거 뭐 단백질 보충제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드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빠는 안 드세요. 아버지는 안 드시고 엄마는 잘 드셔. 근데 내가 그랬어. 아버지 이거 계속 안 먹고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 그 건강관리 못해도 일찍 돌아가셔도 나중에 죽고서 내 탓하지 말라고. 내 탓하지 말라. 난 분명히 드렸고 아빠가 안 드시고 아빠 고집 피운다고. 그거 지금 아빠 문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난 내가 착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내가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럴 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행동이야. 난 사람 볼 때 행동만 보거든. 그러니까 말로 솔직히 나도 말로 되게 착한 척 잘할 자신 있어.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 이렇게 볼 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더라? 이것만 봐요. 학생들 할 때도 약간 약간 핑계 대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 근데 한두 번까지 그냥 넘어가. 아, 그래, 저 친구 사정이 있겠거니. 근데 한 세 번, 네 번 할 때 너 그때 이렇게 행동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해. 아, 그렇긴 했네요. 이건 그냥 네가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왜냐면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 친구 인생을 좋게 만들려면 취업을 잘 시켜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저랑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CR도 안 먹힙니다. 나는 기다리거든. 초반에는 그냥 이해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게 꼬리가 길어졌을 때 그때 행동 보고 딱 잡아내는 스타일이라 보통은 학생들이 인정하고 다시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튼 진짜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말이 좀 뒤쪽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리고 좀 더 기분 다운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코딩을 열심히 하시면은 좀 잘 될 수 있다. 우리가 꼭 전화위복이라고 항상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다 이 생각하면서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시면 훨씬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